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오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제목의 의미, 무엇, 등장인물, 그리고 클로즈업, 그리고 인물들의 성격, 그리고 영희가 일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고, 자, 오늘부터는 교과서 103페이지에 16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 넘버 16. 공장 앞. 공간적 배경이 공장 앞이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이른 아침. 자, 저번 시간에 새벽까지 일하는 영희를 이제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퇴근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퇴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영희와 파마 아줌마가 보인다. 파마 아줌마랑 영희랑 친한가 봐. 그래서 잠 깨는 약도 나눠 먹고 그랬지. 그래서 파마 아줌마가 동료들한테 손을 흔들며 어이, 잘 가! 이러면서 헤어지고 있네. 그래서 영희는 선 하품을 하는 파마 아줌마와 함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간다. 파마 아줌마가 야, 이제 밤 근무는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영희가 아줌마 그래도 다음 주엔 낮에 근무하는 거네? 파마 아줌마가 응. 야, 칠는 데는 괜찮냐? 괜찮다는 듯 파마 아줌마에게 웃음을 보이는 영희. 자, 영희는 여기서 영희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 밝고 글씨가 안 예쁘네. 다시 왜 이렇게 써질까? 긍정적인 성격인 영희. 자, 여기 16번째 장면에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이제 영희가 어디로 가고 있나? 공장에서 나와서 퇴근하고 있다. 영희는 아침이 되어서야 공장에서 퇴근함이라고, 글씨가 이상해. 영희는 공장에서 아침이 되어서야 퇴근하고 있다. 요 16번째 장면 내용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7번째 장면 난장이네 집. 이제 영희가 집으로 왔네. 아침이. 콩나물을 다듬고 있던 어머니. 집 걱정에 콩나물 다듬기를 멈추고 한숨을 쉰다. 뭔 걱정? 왜? 철거, 개고장으로 인한 걱정. 그래서 한숨을 쉰다. 영희,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오다가 망현자실에 있는 어머니를 본다. 뭐 이것도 철거 개고장 때문이지. 영희, 밝은 목소리로 엄마! 어머니가 이제 오냐? 영희가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뭐 왜 저러지? 이런 표정으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영희는 어젯밤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있어. 왜? 밤을 새서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느냐고 어제 철거 개고장이 나온 줄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런지 궁금해하고 있다. 밤을 새서 일하느라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철거 개고장이
나온 사실을 모름. 알지 못함. 밤을 새워서 일하느냐. 어제 저녁에 철거 개고장이 나온 사실을 알지 못함. 자, 이어서 난장이 아버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고 망연자실하지요, 아버지도. 어머니와 영수는 마루에 앉아 있다. 영희는 그 옆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고 영우는 샌드백을 툭툭 건드리고 있다. 여기서 행동 묘사, 얼굴에 표정을, 감정을 묘사하면서 가족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 요 괄호친 내용, 여기 지시문, 인물의 행동과 행동이나 표정으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아빠는 바닥에 쪼그려 앉는 행동, 엄마랑 영수는 앉아있고,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영호는 샌드백을 건드리고 있는 행동. 자, 다음, 옆에, 왼쪽에 날개 한번 볼까요? 어머니가 콩나물을 다듬다가 한숨을 쉬는 까닭은 무엇일까? 뭐긴 뭐 때문이겠어. 철거 개고장 때문이겠죠. 그죠? 어, 답안을 보면, 어머니는 철거 개고장이 나왔으니 더 이상을 버틸 수 없으며 이제는 행복동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행복동이래. 하지만 비싼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이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될까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호의 대사. 영호가 에휴, 미련 없이 뜨는 거야, 미련 없이. 행복동? 이름부터 없겠다고. 영희, 영희가 영호를 보면서 여기가 우리 집인데 가길 어디 가? 그리고 갈 데도 없잖아. 그래서 영희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선거철만 되면 시커먼 양복도 쫙 빼입고 와서는 허간해진다고. 정식 허간해진다고. 어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쉽게 그러는지. 아이고 참. 어머니의 뒤편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난장이의 모습이 보인다.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영수의 얼굴 역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여기 동네 이름이 행복동이래.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행복해서 행복동일까? 그지? 반대되는 이제 단어를 설정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강조했음? 소외 계층의 비참한 힘든 어려운 삶을 강조하기 위해 단어적으로 동네 이름을 설정했다. 자, 여기서 얘네가 살고 있는 행복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오고 있다. 자, 넘어가서 영호가 영수에게 다가와 또 빈정대네. 오타가 있네. 말투로. 아휴, 이럴 땐 책에서 뭐라 그러나? 영수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나 봐. 그래서
여기서 책에선 뭐라 그러나? 이렇게 또 빈정된다 라고 볼 수 있다. 평소 책을 많이 읽는 영수를 비꼬는 영호. 영수가 영호를 보며 저걸 때릴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영호가 형 뭐라고 말 좀 해보슈. 답답한 마음에 영호와 영수를 바라보는 영희. 저 오빠들 또 저런다 이러면서 영희가 쳐다보고 있어. 영호가 그래서 책 속에 해답이 다 있는 거라며. 그랬더니 영호가 영수가 이제 반격을 하고 있네. 취직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영호가 걱정 마. 형보다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자, 여기의 내용을 같이 봅시다. 자, 영수는 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영호가 이렇게 비꼬고 위에서 비꼬았잖아요. 그래서 영수는 왜 책을 많이 읽었을까?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수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책 속에 답이 있다며?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꾸를 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취직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화제를 돌리고 있어. 그런 모습에서 영수의 소극적인 성격을 알 수가 있다. 동생의 말에 대꾸를 하지 못하고 하고 좁네. 화제를 돌리고 돌림. 여기서 소극적인 성격. 잘 안 보이죠? 돌림까지만 여기 쓰고 여기서 다시 와서 소극적인 성격. 자, 이제 영수는 예의 바르고 소극적인 성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영호는 이제 형을 비꾸면서 영수는 이제 동생에게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화제를 돌리고, 그런 이유는 영수는 책을 많이 읽은 이유는 현실을 벗어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영호가 책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픽 같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아버지 앞이다. 자, 이 어머니의 대사에서 남편의 입장을 배려하는 아내의 마음, 남편의 입장을 배려하는 아내의 마음. 자,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더 타들어가겠나,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어.
어머니의 다그침을 듣고 딴청을 피우는 영수가 죄송해요. 형도 죄송하다는데 영호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어머니가 평상에서 내려와 난장이 앞에 쪼그려 앉으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난장이 아무 말 없이 공구를 집어들고 집 밖으로 나선다. 가족들 안쓰러운 표정으로 난쟁이를 바라본다. 자, 아까 위에서 얘기한 영수와 영호의 상반된 태도,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공구를 집어들고 집 밖으로 나선다. 직업이 뭐였지? 이제 배관 수리공. 그래서 공구를 집어들고 일을 하러 나간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일을 하러 나감. 일을 하러 나감. 근데 일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영호. 신경질적으로 샌드백을 치며 성격 또 나왔다. 거칠고 예의 없고 막 그런 성격. 반항적이고 여기선 반항적. 아유 대책 없어 대책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치?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 영호가 가족 회의는 무슨 얼어 죽을. 영희가 집 앞으로 걸어 나온다. 집 앞의 건물은 이미 헐려서 빈터만 남았다.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고 흙무더기이다. 거의 앞에 건물은 거의 철거돼서 황량한 분위기이다. 황량한 분위기. 걸어가던 영희 눈에 쓰러진 꽃이 보인다.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으며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꽃이 쓰러져 있는데 난장이 가족이 겪는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그리고 영희가 꽃을 다시 세웠대. 요거는 다른 색으로 정리를 해볼까? 꽃을 다시 세워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요 내용, 세우는 행동은 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세운 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17번째 장면을 정리해보면은, 다 날라갔네. 아이고, 선생님이 다시 캡처해서 올려줄게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난장이 가족은 집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지만 대책이 없음. 별다른 대책이 없다. 다 날라가서 어떡하지? 앞으로 돌려서
필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뒷부분의 줄거리 간단하게 봅시다. 투기업자의 농간으로 입주권이 뛰자 영순에는 입주권 값이 뛰었대. 입주권. 영순에는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의 웃돈을 받고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판다. 그러나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결국 난장의 집은 헐린다. 집이 헐렸대. 그래서 어디서 살라나.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하고 영수와 영희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간다. 아버지도 일을 하며 적은 돈이나마 벌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으로 하기 어렵게 된다. 키가 작고 가난해서. 한편 입주권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거에 참여했던 영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투기업자를 찾아간다. 투기업자에게 복수하려던 영호는 영수의 설득에 행동을 멈추지만 도망치던 투기업자가 자신의 실수로 불길에 휩싸인다. 자, 영수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방아쇠를 뒤집어 쓰기로 한다. 이렇게 작품이 끝나게 되는데, 자, 앞에서 했던 거 중요한 내용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야.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철거 계곡장, 여기서 철거 계곡장을 통해서 요 모습을 볼 수 있지. 도시 개발을 이유로 무허가 판자촌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서 강제로 쫓겨남. 이 모습에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대로 가난한 소외 계층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통받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첫 번째. 영희가 일하던 공장. 자, 공장에 있는 조장이 여공들의 팔을 오핀으로 찌르며 잠을 깨우고, 그리고 무리한 밤샘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음. 요 부분에서 산업화가 최우선시되는 시대로 공장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난장이들이 설 곳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등장인물의 성격. 자, 우리 5명의 난장이 가족들이 있는데, 자, 난장이, 아버지 이름 뭐였지? 김불이. 자, 성격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표함. 성실하고 근면하나 매사에 소극적임. 엄마가 뭐 하라고 이제 식사하세요라고 할 때도 대답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영우랑 영수가 싸우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어머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생활력이 강함. 가장인 남편을 존중함. 자, 생활력이 강함. 허드렛 일이라도 하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은 애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서 싸울 때 좀 중재도 하고, 아버지부터 식사를 하라고 권유하는 모습에서 존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자, 큰놈 영수, 장남으로 가난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생각이 깊지만 한편으로 나약하고 소극적임. 왜? 힘든 일 있으면은 뭐 영호랑 영이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가족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텐데 혼자 마루에 앉아서 생각하고, 그리고 영호가 뭐라고 하는데도 대답도 못하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너 취업 자리는 알아봤냐? 라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둘째 영호. 둘째 아들로 영수와 영희에 비해 반항심과 허세가 있으며 다혈질임. 거칠다. 거칠어. 그리고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적극적임.
아까 우리 뒷부분의 줄거리에서 영, 영호는 투기업자가 이제 철거하는 사람의 이제 도와주면 자신들의 집을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철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집에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막내 셋째 영희. 막내로 밝고 긍정적인. 어디서? 아까 찔려서 나는데 파마 아줌마가 찔린데 괜찮냐?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적인 성격임.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고 이제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관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대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못 가진 자, 가난한 사람, 난장이들, 가진 자, 뭐 아까 뒷부분에 줄거리 나왔던 투기업자, 공장주, 그지? 착취당하고 착취하는 이런 대립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고자 했다. 또 앞에서 다 했던 거 간단하게 다시 짚고 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클로즈업의 기능. 첫 번째, 철거 개고장을 든 어머니와 난장의 불안한 표정. 씬 넘버 12번, 그리고 교과서 101쪽. 그리고 두 번째, 조장으로부터 우편에 찔린 영희의 작업복에 묻어난 한 점의 빨간 피. 씬 넘버 15번, 교과서 10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소재의 의미. 자, 우리 난쟁이 가족이 사는 곳은 행복동, 구는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동네야. 근데 행복동은 빈민촌인 현실과 대조되는 동네 이름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강조하는 반어적인 표현. 그리고 철거 개고장. 무허가 집에서 사는 빈민촌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재. 왜 생존을 위협하나? 집을 부술 거라는 예고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은 가난한 철거민들은 가질 수 없는 이상적인 물건. 입주권이 600만 원인데 그리고 은행에서 200만 원을 빌려줘서 400만 원을 모아야 하는데 불가능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물건이 되겠다. 자, 쏘아올린 작은 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이상은 이런 입주권, 뭐 우리 가족의 행복이 되겠지. 자, 마지막에 영희가 쓰러진 꽃을 다시 세우는 장면에서 난장이 가족이 겪는 현실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한 쓰러진 꽃. 그런데 꽃을 다시 세웠지. 현재의 시련을 딛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 소망. 그치? 소망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의미. 난장이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했던 육체적 결핍과 함께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소외된 약자. 쏘아올린 이상세계에 다가가고자 하는 행동, 노력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나 공을 쏘아올린 난장이는 추락해서 죽고 공 역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꿈을 이루기 힘든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작은 공. 작은 공이 어디까지 날아갈까? 이러면서 쏘아 올렸지. 비상하고자 하는 꿈, 염원, 소망. 어떤 소망?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염원과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다음 작품 정리. 갈래는 드라마 대본이에요. 그리고 성격은 사회 비판적, 상징적. 배경은
1970년대 공간적은 서울의 재개발 지역, 낙원구 행복동. 주제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빈민의 삶과 좌절. 특징, 어둡고 명암의 대비가 뚜렷한 장면을 제시하여 판자촌의 황량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음.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거나 꿈과 희망 등의 정서적 심리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소품을 활용하고 있음. 뭐 샌드백 이런 거. 자, 여러분 수업 여기까지 들었는데 고양이가 코 골고 있죠. 여러분도 코 골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고양이는 잘 때 코도 골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06페이지에 있는 학습 활동 같이 보고 갑시다. 우리 다 같이 했던 거라 다시 정리하면 더 쉬워요. 아이고, 로그인이 풀렸나 보다. 로그인을 하고,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 자, 다음 소재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보자. 자,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단어적인 의미, 그리고 신체적, 경제적 장애. 자, 잠깐 멈췄다가 쓸 친구들은 멈췄다 쓰시고. 자, 1-2번 작품의 씬 넘버 15에서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무엇인가? 씬 넘버 15는 영희가 일하고 있는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새벽 3시에도 멈추지 않는 공장의 기계. 그래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마지막 줄, 여기만 쓰면 되겠네. 씬 넘버 15에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가치전도 현상, 인간보다 더 물건이 중요하다라는 가치전도 현상, 인간의 도구화 등의 문제의 상황이 드러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멈췄다가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은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일부이다. 소설과 드라마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자, 책에서는 형은 이상주의자야 말을 하고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나도 형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고민하는 이상주의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기대는 어그러졌다. 형은 화가 나 있었다. 나는 그때 형이 화를 내야 하는 까닭을 알 수 있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책 속에 해답이 다 있는 거라며 라면서 빈정대었다. 자,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설은 이제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인물의 눈에 비친 다른 인물들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반면에 드라마는 3인칭 시점의 카메라가 모든 인물을 외부에서 드러나게 하므로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대사나 표정, 행동을 통해 우회적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우리 아까 표정, 행동을 통해 드러낸다. 씬 넘버 17번. 난장이는 104쪽에 보면 여기가 펜이 안 써지네. 104쪽에 씬 넘버 17 보기 중간에 우리 적었던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이다. 다음은 원작 소설에는 없는 장면이다. 드라마에서 이러한 장면을 삽입한 까닭을 생각해보자. 쓰러진 꽃을 다시 세우는 영희의 모습. 자, 여기 마지막에 현재의 시련을 딛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 시작할 때 봤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요게 학습 활동에 있습니다. 자, 다음 이것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교과서 108페이지에 소단원 정리하기 같이 봅시다. 문학은 인접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인접 분야가 뭘까? 문학은 예술, 인문,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대요. 예술 분야는 다른 예술 분야와 소재나 주제를 공유함, 서로에게 창작의 원천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문 분야의 성과를 받아들이거나 인문 분야의 자극을 주며 함께 발전한다.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 요게 많이 있죠. 특정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이 이루어진다. 1970년대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보여준다. 그래서 문학작품 자체가 사회문화 현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소설을 읽고 그 시대에 어떤 유행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 후손들도 요 작품을 보면 아, 저 때는 저랬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고 두 번째, 인접 분야에 대한 이해는 문학 활동을 풍요롭게 한다. 자, 문학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등 문학과 다른 표현 수단을 사용하는 예술 분야와 소재와 주제를 공유한다. 여기 문학은 선생님 너무 두껍네. 아이고. 공유한다. 때로는 서로에게 창작의 원천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문 분야의 성과를 받아들이거나 인문 분야에 자극을 주면서 함께 발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따라서 문학의 인접 분야는 풍요롭게 한다. 라고 정리를 간단하게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문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 다양한 매체가 있대. 우리 오늘 이번 시간하고 저번 시간에 배운 소설도 있고 대본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지 우리 세 개나 같은 작품에 대해서 세 개나 있다는 것을 전달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다양한 매체가 사용되는 요즘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작품의 효과적인 창작과 수용을 위해서는 여러 매체의 특성과 그 효과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작품을 수용한다. 자, 같은 재료라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맛은 달라진다. 라면을 끓이는 거랑 볶는 거랑 짜파게티랑 짜짜로니랑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맛이 달라진대. 그래서 다매체 시대에는 여기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매체가 구현된 있는 다매체 시대에는 구현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며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해야 한다. 따라서 영상 매체의 특수성에 맞춰 소설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작품에 대한 이해나 감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소단원 정리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봅시다. 자, 고생했습니다.